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5.18 민주화운동 40주년을 맞아 미국 정부가 5.18 관련 문서를 한국 정부에 제공했습니다. 공식적인 외교 채널을 통해 미 국무부의 기밀 문서가 공개됐다는 점에서 5.18 진실규명을 위한 추가 문서를 확보하는 일도 가능할 거란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계상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017년 마크 리포트 주한 미국 대사가 기증한 5.18 관련 미 국무부 기밀 문서철입니다. 이 문서는 1980년 광주의 상황을 미국 정부에 보고하는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지만 민감한 부분은 먹칠되거나 삭제되어 있습니다. 80년 5월 22일 당시 글라이스틴 주한 미국 대사가 신군부의 무력 진압 상황을 본국에 보고한 내용 가운데 한 단락이 삭제된 채 제공됐지만 외교부가 이번에 공개한 동일 문서에는 미국 정부가 성명을 발표하면 광주에 대한 군부의 진압 작전을 늦춰 평화적인 협상이 가능할 거라는 내용이 원문 그대로 공개됐습니다. 미국 정부는 한국 정부의 요청에 따라서 불과 6개월 만에 이 같은 기밀 문서를 전향적으로 제공했습니다. 5.18의 진상규명에 필요한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증거가 담겨져 있는 그런 문서들을 찾아낼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해 주었다는 점에서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것이고요. 미국 정부가 전달한 문서는 140쪽 분량 43건의 자료가 포함되어 있고 5.18 진상규명의 핵심 쟁점인 발포 책임자를 규명하는 중요 자료는 없지만 양국 정부 차원의 외교 행위를 거쳐서 기밀 문서가 제공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특히 전두환 노태우 정권이 신군부의 약점이 될 만한 기록을 없애거나 조작해버린 상황에서 미 국방부와 한미연합사 등이 생산한 기밀 문서를 확보할 수 있는 첫 발을 내딛게 됐다는 평가입니다. 지속적으로 또 요구도 하고 때로는 협의도 하고 필요하면 또 방문도 해서 적극적으로 미국 기록물을 받아야 한다 이렇게 봅니다.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와 외교부는 미국 정부에 추가적인 문서 공개를 요청할 계획이어서 40년째 감춰져 버린 5.18의 진실을 밝혀내는 결실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제40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이 세월은 흘러가도 산천은 안다를 주제로 5.18 민주광장에서 열립니다. 국가기념일 지정 이후 처음으로 5.18 민주광장에서 열리는 올해 기념식은 5.18 유공자와 유족 등 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오전 10시부터 1시간 동안 진행됩니다. 또 예년과 달리 5.18 유가족인 남녀 대학생이 경과보고를 낭독하고 5.18 당시 억울하게 남편을 잃은 유가족의 사연이 편지로 소개될 예정입니다. 내일과 모레로 예정된 집회를 금지한 광주시의 처분이 부당하다며 자유연대가 낸 집행정지 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광주지방법원 행정 1부는 집회의 성격과 목적, 코로나19 감염 상황 등을 감안할 때 광주시가 내린 집회금지 행정명령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이용섭 광주시장은 기자회견을 열어 법원의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히고 5.18 40주년 기념일에 광주 시민 모두가 집집마다 조기를 개양해 희생자들을 추모하자고 호소했습니다. (20대) 국회에서 5.18 역사 왜곡 처벌법을 제정하려고 했지만 결국 수포로 돌아갔습니다. 21대 국회에선 어떻게 될까요? 민주당은 1호 법안으로 발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5.18 유공자라는 이상한 괴물 집단을 만들어내면서 우리의 세금을 축내고 있습니다. 이 망언이 나온 직후인 지난해 2월 여야 국회의원 166명이 5.18 역사 왜곡 처벌법을 공동 발의했습니다. 20대 국회에서만 5번째 발의. 하지만 법안은 20대 국회 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될 운명입니다. 이러는 사이 5.18 왜곡 세력들은 5월 항쟁의 중심지까지 찾아와 모욕적인 발언을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5.18 유공자 명단 보자는데 내가 소리 들어야 돼? 저는 마이크로 마음대로 말하게 만들고 말이야. 이거 언론 자유야, 집회 자유야. 더불어민주당은 20대 국회에서 빛을 보지 못한 이 법안을 21대 국회에서 1호 법안으로 발의할 예정입니다.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법은 180석의 힘으로 할 수 있는 한 또 저는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5.18 모욕 처벌 특별법이야말로
이번에 발의될 5.18 왜곡 처벌법은 20대 때 발의됐던 내용보다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헌법의 가치인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되 5.18 왜곡 세력을 후원하거나 지지하는 시민들도 처벌하는 내용 등을 담아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사람들에게 접근이 가능하도록 접근을 유도하는 그런 부분을 지원한다 하는 부분도 보다 엄밀하게 엄격하게 처벌할 수 있는 조항도 담겨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최초 발포 명령자 규명과 헬기 사격 진실 등 아직도 온전한 진상 규명까지 갈 길이 먼 5.18. 5월 단체는 5.18 왜곡을 근절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이 5.18 진상 규명의 첫걸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5.18 당시 옛 전남도청에 있었던 현판이 복제돼 현 남학도청사에 설치됐습니다. 전라남도는 청사 앞 잔디밭에 옛 도청의 정문 기둥과 똑같은 모양의 기둥을 세우고 복제된 현판을 설치했습니다. 이 현판은 총탄 흔적 7개가 남아있던 원형을 그대로 복제했고 복제본 2개 가운데 1개는 옛 도청이 복원되면 설치할 수 있도록 문체부에 전달하기로 했습니다. 세월호 유가족들과 시민들이 5.18 40주년을 맞아 자전거 순례로 5.18 묘지를 참배했습니다. 4.16연대와 세월호 유가족 20여 명은 오늘 5.18 민주묘지를 찾아 5월 영령들에게 참배하며 세월호 참사와 5.18의 진실규명을 염원했습니다. 자전거를 타고 지난 11일 안산에서 출발한 4.16연대는 5일간 320km를 달려 5.18 민주묘지에 도착했습니다. 석연치 않은 이유로 해임 처분을 당한 선생님을 구하기 위해 고등학교 제자들이 나섰습니다. 학생들은 자신들을 성심성의껏 대해주던 선생님이 교단을 떠나게 할 수 없다며 구명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어떤 사연인지 남궁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선생님과 고등학교 제자들이 둘러앉아 웃음꽃을 피웁니다. 코로나 탓에 학교가 아닌 카페에서 만났지만 오랜만에 만난 선생님이 그저 반갑습니다. 하지만 어쩌면 선생님과 이렇게 보는 게 마지막일 수도 있습니다. A 교사는 지난 8일 명진고등학교 재단 측으로부터 해임 통보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해임 사유는 업무 미숙과 교장 지시 불이행 등. 이 소식이 알려지자 학생들이 선생님을 구하기 위해 나섰습니다. 해임당한 선생님은 성심성의껏 학생들을 대하는 좋은 교사라며 해임 취소 운동에 나선 겁니다. SNS 손글씨 챌린지와 온라인 서명 운동 등을 벌이고 있고 서명에는 전교생 870여 명 가운데 360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정말 그리고 하지 못해 진짜 속상할 것 같아. 해당 교사는 보복성 징계를 의심하고 있습니다. A 교사는 지난 2017년 채용 과정 때 재단 이사장으로부터 채용 대가로 5천만 원을 요구받았지만 이를 거절한 사실을 검찰에 진술했습니다. 결국 이사장은 배임 수재 미수 혐의가 인정돼 징역 6월에 실형을 선고받았는데 이사장 출소 이후 지속적인 괴롭힘과 해임이 이어졌던 겁니다. 뭔가 실수만 있으면 이어지는 문답서들. 다른 선생님들과는 다르게 나한테만 뭔가 이루어지는 문답서들. 보복징계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재단 측은 해임이 정당했다고 주장하는 가운데 A 교사는 교원 소청 심사위원회에 징계 결정에 대한 재심을 신청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남궁욱입니다. 목포에 연고가 있는 해외 입국자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강진의료원에 입원했습니다. 전라남도에 따르면 지난 13일 미국에서 입국해 광명역을 거쳐 나주역에 도착한 목포 연고의 26살 남성이 나주 임시검사시설에서 실시한 진단검사에서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미국에서 어학연수 중 입국한 이 남성은 마스크를 착용한 상태에서 해외 입국자 전용 버스 등을 이용해 밀접 접촉자는 없었고 곧바로 강진의료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등교 개학이 연기된 가운데 광주의 한 고등학교에서 무인 방역 소독 시연 행사가 열렸습니다. 오늘 시연 행사에 사용된 방역 기계는 적은 약재와 인력으로 학교 내 소독이 가능한 것으로 지역 중소기업의 사회적 기부 차원에서 진행됐습니다.
광주시가 코로나19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5개 마을버스 운송업체에 교통카드 무료 환승 손실금을 조기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광주시는 마을버스 업체가 이용객과 운송 수입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내년에 지원하기로 한 손실금 7억 4천만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2월부터 3개월 동안 마을버스 이용객과 수입은 전년 대비 20%가량씩 줄었습니다.